안녕하세요. 애견건강 지킴이입니다. 우리 사랑이가 우리 집에 온 지 17개월이 되었는데요. 사랑이가 오고 나서 우리 집에는 웃음도 행복도 더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올 이별을 생각하면 진짜 눈물이 납니다. 더욱이 강아지는 15년 정도가 평균 수명이라고 하니 너무 슬픕니다. 많은 보호자분들이 저처럼 20년, 아니 30년 살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리고 건강하게 살기를 소망하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강아지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 모두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체크해 보시면 우리 아이들이 더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는 꿀팁들도 있으니 끝까지 꼭 봐주세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는 바로 음식량을 조절하는 겁니다. 강아지 탐구생활이라는 책에 따르면 비만은 장수의 가장 큰 적이라고 합니다. 이 적절한 음식량과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강아지는 더 건강하게 살고 장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해요. 이 강아지는 스스로 음식량을 조절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보호자가 신경 써야 되는데요. 저는 예전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 가족 4명 중에서 저만 사랑이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다른 가족들이 만약 주고 싶으면 저한테 지금 줘도 되는지 물어보고 체크하고 줍니다. 이 강아지가 잘 먹는 모습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너도 나도 주면 강아지에게 너무 안 좋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는 정해진 시간에 급여를 하는데요. 이 강아지에게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급여를 하면 사랑이가 밥 먹는 시간을 기대하기도 하고 일상에서의 심리적 안정감에도 도움을 줍니다. 제 친구는 처음 강아지를 키웠을 때 밥그릇에 사료가 없으면 뭔가 짠한 마음이 들어서 사료가 항상 있도록 해줬대요. 그런데 점점 살이 많이 찌고 사료는 계속 있으니까 간식만 더 달라고 보탰다고 해요. 이래서 이 패턴을 바꾸는데 굉장히 엄청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시간도 양도 규칙적인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 아셨죠? 그리고 사료 외에 음식, 즉 간식은 사료의 10%로 아주 조금만 주시는 것이 장수 비결입니다. 몸무게와 활동량에 따라 적절한 급여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담당 수의사 선생님과 꼭 상담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또 강아지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포도, 초콜릿, 파 종류 이런 것들은 강아지가 먹으면 안 됩니다. 아마 이런 음식들을 그냥 먹으라고 주는 보호자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외출을 하고 돌아왔는데 사랑이가 베란다에 있는 저희 쓰레기 봉투를 다 헤집어 놨더라고요. 아차 싶었습니다. 저희는 베란다에다가 쓰레기를 내놓는데 이 베란다 문을 열어두고 갔었던 거예요. 거기에 만일 사랑이가 먹다가 걸리면 위험한 복숭아 씨라든지 치킨뼈가 있었으면 너무 위험했을 뻔한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사람이 먹은 음식은 그 자리에서 치우고 그리고 베란다 문 열기 절대 금지입니다. 특히 외출할 때는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신경 써주셔서 큰 사고를 예방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제가 사랑이의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있는데요. 우선 산책입니다. 산책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필수이죠. 지금은 하루에 2번에서 3번 정도 산책을 해요. 이제 큰 아이가 학교 갈 때 같이 따라 나가서 산책을 한번 하고요. 주로 이때는 배변 활동을 합니다. 이 배변할 때 제가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리고 이제 점심때쯤 또 나가는데요. 점심 때는 날씨가 좋은 날에는 의자에 앉아서 간식도 한 개씩 주고 저도 커피도 마시고 이런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저녁에 나가면 주로 이제 남편이랑 열심히 뛰는 시간을 좀 갖습니다. 사랑이가 아직 어려서 그런지 이렇게 뛰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 때쯤 이렇게 가는데 제가 이 시간을 딱딱 맞추지는 못해요. 하지만 이 산책을 규칙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가 기가 막히게 산책할 타이밍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책은 우리 강아지의 나이와 상태에 맞게 조절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기분 좋게 산책을 해주시면 스트레스도 풀어주고 수명을 더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킨십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강아지를 부드럽게 쓰다듬거나 안아주는 행동은 아이들의 불안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보호자와의 강한 유대감과 애착을 형성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죠.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사랑이가 쪼로로 와서 얼굴을 막 핥아요. 그때 제가 바로 그냥 탁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이와 눈을 조금 몇 초라도 맞추면서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이가 막 제 손밑으로 이렇게 자기가 막 파고들면서 들어올 때가 있어요. 쓰다듬어 달라고 하는 신호이거든요. 그때 정말 많이 쓰다듬어 주고, 산책할 때는 이렇게 갑자기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럴 때 잠시 기다려 주다가 그런데도 움직이지 않으면 가서 이렇게 살포시 안아주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사랑이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 사랑이에게 마사지도 해줍니다. 이때 이렇게 마사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되고, 또 우리 사랑이의 다리 관절, 슬개골 탈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 다리 쪽도 마사지를 해주면 아이가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치아 관리인데요. 이 강아지의 치아를 매일 닦아주는 것은 구강 질환을 예방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7살 이상 된 노령견이라면 장기적으로 치과 진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건 필수인데요. 그러나 그 전에 예방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사실 이 치아 관리는 꾸준함과 사랑이 비법입니다. 매일 양치질 해주시면서 잇몸 마사지 해주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요즘은 여러 가지 종류의 치약이 나와 있으니 우리 강아지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관리를 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행동 살피기인데요. 강아지는 기본적으로 아프면 숨기는 본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야생에서 약점을 보이면 생존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숨기는 그런 본능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가 평소에 잘 살펴봐 주셔야 됩니다. 평소보다 너무 많이 잔다거나 행동이 조금 다르다거나, 계단을 피한다거나, 피부에 뭐가 난다거나, 발톱이 너무 길다거나, 귀를 긁는다는 등 이렇게 행동을 보이면 잘 살펴봐 주셔야 되세요. 그리고 뭔가 다르다면 수의사 선생님께 바로 물어봐야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더 큰 병을 초기에 막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오래 살 수 있죠. 절대 보호자분이 판단해서 약을 주시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정확한 원인 파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이에게 맞는 병원을 찾기 위해서 3군데 정도 초기에 내원을 했었어요. 이제 그 중에서 제가 문의했을 때 답을 잘 해주시면서 또 우리 사랑이를 대할 때 아이가 편안한지를 저는 많이 보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아무래도 편안하게 진료를 받으면 저도 질문하기가 쉽고요. 그래서 사소한 것이라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제가 질문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나와 또 우리 아이에게 맞는 그런 동물병원을 정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팁인 것 같아요. 5번째는 꾸준한 훈련과 정신 자극이 바로 장수의 비결인데요. 강아지에게 매일 기본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정신 자극 장난감을 사용해서 정신을 활발하게 유지할 수 있는데요. 저는 사랑이에게 앉아, 엎드려 이런 훈련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훈련시키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우리 사랑이는 제가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항상 기다려줍니다. 절대 먼저 깨우지 않아요. 제가 일어나서 모닝 인사 후에 사료와 물을 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저를 기다림으로 배려를 해주는데요. 그리고 간식을 줄 때는 장난감을 이용합니다. 요 장난감에 이렇게 간식을 숨겨서 주면 사랑이가 활동하면서 쏙쏙 찾아먹는 재미도 있고, 이럴 때 뇌가 자극되면서 집중력도 많이 향상이 된다고 합니다. 6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인데요. 이 강아지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지 못하면 건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것은 간접적으로 수명에 굉장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이 수분은 강아지의 신체 기능을 원활하게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수분 부족은 탈수를 초래하고 심한 경우에는 신장 문제나 소화 문제와 같은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따라서 강아지가 항상 충분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그릇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항상 접근이 가능한 곳에 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는 처음에는 물그릇, 사료그릇 이렇게 딱 2가지만 사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물그릇을 3개로 늘렸습니다. 사랑이가 놀다가 또 먹다가 어딜 봐도 이 물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쉽게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어떤 일에든 예방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그 결과가 다르더라고요. 몰랐을 때는 나중에 후회가 물밀듯이 밀려오잖아요.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제가 미리 알아두면 덜 아프다, 이런 가치관으로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랑이를 키우면서도 나중에 우리 사랑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널 때 슬픔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때 해줄 수 있었는데 왜 안 했지? 라는 이런 후회는 하지 않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랑이가 저희 가족과 같이 사는 동안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살다가 갔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예방해줄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예방해주는 그런 가족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애견들이 건강했으면 좋겠죠?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 힘으로 더 좋은 강아지 건강에 대한 정보를 올려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반려견들과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